자, 오늘도 이화전기와 이트론 EID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주위에서 여기 최근 이 나왔던 저점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수익을 막 100% 가까이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EI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EID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으로 끝이 났고,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합권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 마이너스 40%가량 주가가 좀 눌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거래일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올 거래일이 이제 내일, 그리고 또 다음 주 월화 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에서 저는 다음 주가 지나가기 전 내일 다시 한번 더 이 이화전기와 EID 이트론 분명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더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구간들, 또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EID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새롭게 매수를 저점에서 해 가지고 수익을 보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여기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거라도 건지자라는 생각으로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는 혹여나 나올 만한 상패 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나 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저는 다음 주까지도 내일 혹은 다음 주 초반쯤에 한번 마지막 제대로 빔을 쏘고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다른 상패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다 거래량이 이렇게나 터지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마지막 반등을 위한 빔을 저는 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혹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 세 종목 다 지금 평가액이 EID 같은 경우가 105원이고 이트론 같은 경우가 18원,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157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전주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가격들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회사에 대한 가치와 우리가 장외 거래에서도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고 다음 주 초반까지 만약 한 번 더 빔을 쏘고 우리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장외 거래까지 볼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세 종목은 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약간 재미없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40%이 하락은 어저께 매수하셨던 또는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단타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단타 물량들이 다시 걷어지면 세력들은 한 번 더 빔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다시 한번 개인들은 따라 붙을 거고, 우린 개인들이 따라 붙는 그 타점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혹은 이게 아직 그런 빔이 나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끝이 난다, 그리고 빔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주가를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지, 혹은 이걸 장외 거래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마지막 정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종목들 정리 매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장외 거래까지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장외 거래까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정리 매매를 위한 또 구독자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하시거나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기간 저와 함께 또 앞으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 매매의 정리라고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정리 매매의 정리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제 기술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매매 관련된 자료들이나 앞으로 또 어떤 식의 대응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내일뿐만 아니라 제가 주말까지 해서 계속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게 정리매매는 어쨌든 다음 주면 끝이 나고 장외 거래라고 해봤자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나 또 상승할 때나 또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이런 매도나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정리 매매는 저희 구독자 방에서 좀 같이 정리를 하고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큰 도움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흐름들 꼭 인지하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큰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